안녕하세요. 고스들의 수다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투자는 어떠셨나요? 오늘 9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9월의 시작 산뜻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수직 상승했는데요. 9월부터는 힘든 시장을 이기고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고스닥가 여러분들의 종목 9월에도 꽉 잡아서 잘 관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실 새로운 고수가 등장했는데요. 주식 영재 중에 영재, 이영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월요일을 같이 보낼 이영재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고스닥에 처음으로 나오셨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신가요? 이제 월요일부터 사실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럼 네. 월요일 되면은 그 전문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주말에 이런 터진 이슈들이 이제 과연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내 종목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걱정되실 텐데, 월요일마다 좀 더 시원하게 또 솔직하고, 꾸밈 없이, 상담을 해드리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직하고 또 진솔한 그런 상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전문가님을 쫓아다니는 시청자님이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네.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실까요? 보내주신 홍삼 잘 먹었고요. 네. 농담이고요. 이제, 자주 연락 오고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니까,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설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앞으로도 자주 이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자주 연락 주시고, 또 종목 상담 받으시고, 또 최대한 이제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드릴 테니까요. 자주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영재 전문가님이 저희 고스닥에 오신 만큼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영재 전문가님 팬분들 이쪽 고스닥으로 와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저희 전화와 문자 상담 이어집니다. 문자는요, 우물정자 3772번이고요. 전화는 023772-0291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상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오늘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은 팔자였지만 기관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면서 0.07% 정도 상승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1.5% 넘게 상승했고 619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테마주라 불리는 화천기계, 코스피 시장에서 혼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쌍용차와 14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한 영화테크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좋게 나타났고, 또 정부가 입시제도 재검토 이야기를 하면서 메가 MD를 비롯해서 교육주들도 흐름 좋았고요. 또 통신 장비주들도 높은 상승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2차 전지주와 화학주들 약세 보였고요. 또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삼성과 CJ들 대체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제가 이렇게 오늘 시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또 오늘부터 중국과 미국이 서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미 악재가 다 노출돼서 그런지 오히려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시장이었거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 악재라는 게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호재도 마찬가지고, 호재도 신선도가 떨어지면 이미 호재가 아닌 거예요. 악재도 신선도가 사실은 이거 미중 무역 분쟁 한 1년 해먹었거든요. 이제 웬만한 악재면은 사람들이 이제 떨어지면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시장에서는 확실히 악화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예정돼 있던 코스대로 일단 진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를 협상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시장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괄목할 만한 게 그 종목 중에서 차트가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컬러레이라든지 뭐 윙이푸드라든지 GRT라든지 중국 관련된 중국 기업들이 오늘 급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컬러레이만 해도 지금 13.99% 올라갔고요. 그리고 윙이푸드도 한 17.65%, GRT도 한 23%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돼서 좀 중국 경기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실제로 시장에 반영했다 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은 상승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상승했다고 사실은 코스피 별 상승한 거 없어요. 0.07%, 1.4포인트, 뭐 거의 가져간 게 없고,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먹음직스러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바닥 한번 강하게 줬고요. 소위 말하는 쌍바닥 자리 기술적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자리에서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거래를 하실 때 여기서 이제 비중을 강하게 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수급 자체가 아직은 좋지 않다.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오늘만 해도 지금 기관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거래일 연속 매수를 들어오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아직도 지난주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매도. 결국은 사실은 기관 외국인 양 매수가 들어와야지 수급이 돌아가는데 기관만 외로이 매수를 하고 있고 사실은 기관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 들어온 날은 코스피가 34.38%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때리니까 기관 혼자 수급을 나홀로 수급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4%포인트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지만 앞으로 추세를 봐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다. 통상 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저점 레벨을 어느 정도까지 돌파를 해주냐. 한 2010선에서 2020선까지는 확실히 돌파해주는 걸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조금 힘든 시절을 좀 보내고 있죠. 네. 우리 인보사 관련된 코롱 형님들도 좀 그렇고,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신라젠, 좀 많이 하락했고, 아마도 이제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사실은 코스닥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이 겨울을 맞으면서, 코스닥도 빠졌다가, 차트로만 보면 사실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저점을 올리는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보면은 코스닥이 더 먹을 게 많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약바이오에 남아있는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덩어리가 커 있는 상태인데 결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 개발했으면 뭔가 몇 군데 회사라도 신약 개발해가지고 상한가만 한 3방, 4방씩 날아가 주든지 이런 모습들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고 검찰 조사 들어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과연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 수급은 돌아서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시장을 볼 때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분석되어 있는 악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하루 올랐다고 좋아하실 것도 없고 하루 내려갔다고 실망하실 것도 없어요. 대신 이제 밴드를 잡아놓고 이 라인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한 580 잡으시고요. 고점 예를 들어서 한 610 잡으시면은 620 정도 잡으시면은 이 밴드 안에 만약에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있다. 혹은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손절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저항 라인을 잡아놓고 이 라인에서 만약 뚫고 가면 좋고, 만약에 이 라인 지지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일희일비 하는 매매를 하시면은 결국은 손절 쳤는데 또 날아가니까 추격 매수했다가 빠지니까 또 손실이 나고 이런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도 마찬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수도 마찬가지,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밴드를 정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직 악재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쪽 보고 있는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발생된 이제 유럽의 이제 불확실성, 이게 아직 우리 시장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보다 남아있는 악재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일 간의 갈등은 사실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앞으로도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게 있는데, 유럽 시장 쪽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악재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해지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개별 종목만 하지 마시고, ETF나 인버스 같은 종목 있잖아요. 인버스가 뭐냐면, 이제 하락하면은 반대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에요. 종목이 아니라 사실은 펀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사신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상승에 100%를 다 베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수가 저희 시장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시장 좋을 거라 말씀하시는데, 월봉으로 코스피 한번 가볼게요. 월봉으로 코스피 한번 보면은 쭉 놓고 보면은 보시면 거의 박스권. 2017년에 한번 올라왔던 거,
빼고는 거의 박스권 양상으로 갖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이고, 최근에 반등했던 2009년에 반등했던 건 사실은 2008년에 떡락한 게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준 것뿐이에요. 결국 우리 시장은 아주 강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되는데, 개별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는 얘기는 전부 비중 100% 상승으로만 베팅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에 타점이 나오면 들어가셔야 되니까 ETF 거래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둘째는 현금이에요. 여러분들 현금은 투자라고 생각 안 하시는데 현금도 투자예요. 현금 쥐고 있는 것도 투자예요. 그걸 갖고 있다가 종목이 빠그러지면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보면 종목 빠그러졌는데 지금 사면 돼 그랬는데 지금 갖고 있는 현찰이 없잖아요. 그렇고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그러면은 장이 안 좋고 어렵다면은 우리는 과연 주식 투자를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도 그때대로 가는 종목들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ETF 거래, 인버스 위주로 해서 거래 준비들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반등 좀 주면은 미리 해지를 좀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뭐냐면 현금 갖고 계세요. 현금 뭐 조금만 빠졌다고 특히 차라리 빠졌을 때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양봉 나올 때 따라 들어가면서 현금 소모하시면 안 돼요. 현금 갖고 계셔야 되고, 개별주 위주로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시장 기술적으로는 반등 국면이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지에 대비를 해서 ETF 투자법이나 현금을 보유하시는 방법 얘기해 주셨고요.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종목 어떤 건가요? 일단은 최근에 오늘 뭐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를 꼽는다면 쌍용양해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빠졌고, 얘가 한때는 대북주다 이러면서 엮여서 가긴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대북주들이 엉덩이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철도를 비롯해가지고 북한 인프라에 가치가 있다. 그거를 뭐 북한 쪽도 잘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 중에 철도에 철자 치읓이 딱 들어가니까, 그 지난주는 뭐 대하TI부터 뭐 푸른기수 한번 볼까요? 나온 김에 푸른기수 이런 아이들, 이런 친구들 지난주에 뭐 눈치 없이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푸른기술이 지난주만 해도 금요일 날 14%, 고가가 22%까지 올라갔어. 근데 오늘 빠지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갔던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최근에 3차 남북 정상회담, 3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또 마찬가지고,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할 때 하노이 때도 네. 마찬가지고, 가야 될 때 다른 아이들이 갈 때 철도가 사실 못 갔어요. 그때는 최근에 이번에 상승을 줄 때 뭐가 갔냐면은,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도 좀 갔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철강 쪽도 좀 갔고, 비료 쪽도 좀 갔고, 경농 이런 애들, 그 친구들 좀 갔는데, 철도가 너무 무거웠던 거죠. 대하TI도 그렇고, 또 사실 대오일 같은 경우에, 대하TI 한번 보면은, 대하TI도 사실은 최근에 남들 갈 때 못 갔어요. 그리고 하노이 회담 부러져가지고 맞을 때 같이 맞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직 못 갔던 철도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양회 쪽, 이제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좀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쌍용 양회가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쌍용 양회를 한번 뽑아봤고, 최근에 수급도 양호해요. 수급도 양호하고, 오늘도 지금 기관에서 1170억 정도 들어왔고, 외국인하고 기관 계속 양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지금 양호한 상태인데다가, 기술적으로 바닥 잡아주고 장기 이평대에서 조금 저항 맞다가, 그 다음에 뚫고 나가려는 자리. 오늘, 꼴짝 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뚫는 장대까지는 아니고 양봉이 나왔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 장대 양봉이 막 10%씩 나왔다. 그럼 못 들어가요. 겁나서 들어가겠습니까? 내일 빠질지도 모르는데. 근데 2.4%는 뭐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양봉이고, 거기다가 뚫어준 자리가 21선, 61선 의미 있는 자리들을 뚫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냐. 일단은 얘가 배당이 높아요.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배당률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몰려오는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이라도 받겠다. 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은 돈 많잖아요. 배당이라도 받겠다라는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측면이 있고, 이제 장 조금 넓게 보면은, 쌍바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단 쌍용 양해를 하나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SDN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DN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바닥을 그러다가 이제 얘는 뭐냐면 태양광 관련된, 옛날에 이제 태양광이 한때 대태양광 시대를 열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뭐, 특히 이제 올 정부가 이번에 취임하면서, 출범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거 치고는 사실은 태양광대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뭐 바쁜 것들이 많았죠. 이제 경협주도 하셔야 되겠죠. 북한 얘기도 하셔야 되고,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소외되어 있는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서 슬슬 머리를 드는 종목이고, 사실은 이렇게 장이 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힘있게 버티는 종목을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 아예 빠진 종목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빠졌는데 모멘텀이 아직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서 SDN 일단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유니온이라는 종목은 이 종목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이에요. 히토류 관련돼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 이제 히토류 관련돼서 수출을 뭐 막겠다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엉덩이 들썩들썩 해주는 종목이고,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무역 분쟁 수혜주 같은 것도 있죠. 모나미 같은 게 대표적이었고, 뭐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도 있는데, 물론 과연 수혜를 볼 건지는 우리도 잘 몰라요. 지금 모나미 같은 경우에 뭐 수혜주라 해서 3배, 4배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볼펜 안 쓴다고 뭐 한국 볼펜 모나비 153 볼펜 이런 거 뭐 3배, 4배씩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식이라는 건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일 때 주식이 올라가고 현실되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희망일 때 올라갈 때 기다렸다가 타점을 잡고 기다렸다가 상승 때는 오히려 매도를 치고 차익실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유니온 같은 종목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한 번씩 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슈팅이 좋죠. 슈팅을 주고 그 다음에 음봉 맞고 슈팅 주고 음봉 맞고 자꾸 누르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좀 견조한 자리가 나오고 장기 입형대에서 지금 지지가 받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약간 지루하더라도 버텨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세가 나온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당장 끝날 일이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저기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있고, 또 시진핑 주석 입장도 있고, 제 생각에는 당분간 이게 예를 들면 완화되기도 하고 또 악화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절정으로 다다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 갈수록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모멘텀이 살아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리도 좋다라는 생각에서 유니온까지 한 세 종목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남북 관련주의자 또 시멘트 관련주인 쌍용양회 주목해 보시라고 하셨고, 태양광 관련주인 SDN, 그리고 남북 협상에 지금 수혜주의자 또 히토류 관련주로서 거론되고 있는 유니온까지 이 세 종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내일과 내일 모레 또 무료 방송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네. 내일과 내일 모레 무료 방송하신다고요? 아, 그럼요. 네, 장중에 하시는 건가요? 네, 장중 8시 40분부터 네. 이제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밀착 마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도 좀 좋은 종목들 좀 추천드리고, 또 갖고 계신 종목들 문의 주시면 또 상담도 좀 드리고, 그런 방송들을 오늘도 진행하고 왔고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일하고 모레 계속 진행을 하니까, 이 TV에 나왔던 양반이 저 양반이구나 이러면서 들어와셔가지고 가입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또 여러분 개인 종목도 하고 좋은 종목도 좀 받아가셔서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과 내일 모레 장중 방송입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갈 수 있는 종목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전화 상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들은 고품격 대세 경제방송 고스들의 수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우물정자의 3772번이고요. 전화는 023772-0291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이 오늘 처음 출연하신 만큼 더 열심히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OCI요. OCI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0만 1,000원이고요. 10만 1,000원이요? 네. 7만 1,000원 맞으시죠? 10만이 10만이요? 네, 10만 1,000원에요. 20%요. 네, 10만 1,000원에 20% 가지고 있는 OCI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예, 좀 66,400원이네요. 네,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대응법, 이 상황에서 지금 살아남는 방법 빨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이거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월 중에 샀어요. 올해 대충 한 10월, 올해 2월 정도면 한 그 자리 나오는데, 아마 이거 사신 게 아마 뭐, OCI는 사실 태양광에 관심 많으세요? 관심은 많긴 한데 이거 추천받아서 지인 추천받아서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문제, 지인 추천. 사촌과 친구와 이렇게 해서 종목을 추천받고 서로 원수가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죠. 그 OCI라는 종목은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고요. 태양광 관련된 회사고요. 저기 시청자님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급락 종목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주식할 때도 이 종목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제일 그 2011년 이럴 때가 가장 이제 핫했던 시절이에요. 요쪽 구간에서 차트가 지금 짧게 보이는데 요쪽을 좀 당겨볼까요? 요쪽 구간에 60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60만 원대 물려 계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회원님들 그 상담 들어올 때 50만 원대까지 봤습니다. 50만 원대까지 봤습니다. 이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네. 50만 원대까지 봤어요. 손절을 못 하시고 지금 10년째 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시청자분한테 상담을 드린 역할인데 10년 전에는 저도 이제 보던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또 그 멘트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100 넘고 뭐 넘니 많이 하던 때였어요. 저도 이제 기억나는데 넘니 많이 하던 때고 다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우리 이거 석유고 석탄이고 다 고갈되지 않겠냐? 태양광밖에 남은 것은 없다. 그러면서 막 폴리실리콘 $1,000 가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뭐 하던 때예요. 그리고 이 60만 원까지 갔다가 40만 원대 갔더니 40만 원대에서 조정 구간이다. 강력 매수 추천. 이랬던 종목이 OCI고 지금 첩첩 상중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와 눈물이 섞여 있는 종목이 이 OCI다. 그래서 10만 원대에 물리신 것도 상처가 되시겠지만 일단 이 종목 자체는 회사가 튼실하긴 해요. 일단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 일단은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완전 연동이에요. 연동이 강하게 되고 배타적도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어려운 구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또 최근에 장도 안 잡고 장 안 좋은 거 다 두들 맞았어요. 두들 맞았고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실적이 적자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두드려 맞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지 OCI라는 종목의 종특상, 저도 이거 오래전부터 이제 보고 왔던 종목인데 종특상 한번 슈팅을 주면은 크게 슈팅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그러니까 이 가지고 오래 계시던 이 주주분들은 이 종목의 특성을 아세요. 떨어질 때도 잡주요, 올라갈 때도 잡주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정말 이 1조가 넘는 회사가 마치 뭐 1,000억짜리 회사처럼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도 강하게 슈팅을 주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기대감으로 갔던 자리가, 재작년 자리네요. 재작년에 한 2017년 정도에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어요. 한 2배짜리 넘게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태양광이 지금은 조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아직도 이 태양광 관련돼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아직은 있다.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거의 주가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였죠. 쌍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 본절까지는 모르겠지만, 9만원까지는 갈 가능성은 있다. 단, 손절가를 지키셔야 된다. 손절가 만약에 저가 6만 3천원까지 깨지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저점을 찍은 마지막 라인인데, 친저가거든요.
여기까지 깨지면 정말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63,000원 두시고 목표가 9만 원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건 어쨌든 장이 좀 돌아갈 때 같이 수급이 좀 몰려줘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OCI 손절가 63,000원에 목표가 9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네, 시청자님 네.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OCI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또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젊은 분들이 많이 연락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30대이신가요? 네, 서른이에요. 네? 서른이에요, 서른. 딱 그러시군요. 네, 주식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7, 8년 됐어요. 7, 8년이나 되셨다 그러면 고수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제형솔루텍을 네. 제가 이제 유상증자 참여하기 전에 2,400원에 사서 네. 지금 물려 있어요. 2,400원에 사셨는데 지금 1,115원에 와 있습니다. 좀 네.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혹시 뭐 업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좀 테마도 많이 타는 종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문가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대응법과 더불어서 업황의 분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제형솔루텍 대북주를 사실은 지금은 대북주를 할 때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북주들 많이 트레이딩 해가지고 네. 뭐 많은 이제 별명 있으시죠? 그렇죠. 네. 네, 제가 그 별명이 대북 리영제, 뭐 탈북 리영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장초에 그 방송 초에 말씀하셨던 저희 이제 팬이라면 팬이고 네. 같이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항상 저를 보고 이제 박수 이렇게 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덩치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는데 네. 대북주를 좋아하지만 지금은 시즌은 아직 아니에요. 제형솔루텍은 개성공단 관련된 종목이고 개성공단 관련 한때는 대장 부대장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유상증자를 두드려 맞고 그게 작년 10월쯤에 맞았던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한번 두드려 맞고 요 정도 레벨이네요. 두드려 맞고 거의 뭐 지옥을 갔는데 지금은 매물도 좀 많고 해가지고 바로 슈팅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세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대를 갖고 있었죠. 한미 합동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북한과 미국과의 실무 회담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큰형님들, 세력형님들께서 뉴스를 내보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남녀의 남녀 연애 사이에도 삐지면은 이 풀릴 수 있는 이 해빙 기간이 있잖아요. 네. 부부 사이에도 이제 싸우고 나면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꽤나 이 시간이 소위 말하는 인터벌이 있단 말이죠. 일주일이든 뭐 이게 얘기했다가 뭐 사소한 걸 싸웠어요. 근데 최소한 뭐 일주일 열흘 하다가 배고프면 저기 밥 좀 차려줘라 이렇게 하면서 슬슬 풀려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라 대 나라가 이제 서로 미사일 쏘고 이러다가 갑자기 마이 프렌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대북주들이 지금 당장 움직일 구간 아니고 단지 변동성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제형솔루텍은 사실은 다른 종목들 중에서 더 못 간 부분이 있어요. 더 못 간 부분이고 이번에 이번 뭐 하노이 이전에서도 슈팅이 다른 종목들 나올 때 이번에 그 제형솔루텍 제대로 슈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단지 기대가 하나 있다면은 최근 구간에서는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남북 경협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 슈팅이 나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는 나오는데 최소한 1,000원짜리는 그러니까 이게 지폐에서 동전되면 다시 지폐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폐는 유지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1,000원대를 1,000원대까지 깨고 이제 동전이 돼버리면은 정말 힘들어지고 지폐에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은 1,300원까지는 좀 무난해요.
장기 입형 때까지는 무난하고 모멘텀이 엮이면 언제 갈지 몰라요. 특히 이렇게 이게 횡보를 좀 해주고 바닥을 좀 잡아주고 물량 좀 가져간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슈팅이 나오면 생각보다 세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들 가지고 계시면 한번 남북 경협주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슈팅 나올 때 한번 털고 나오시는 게 반등시 매도인데 1,300원대 일단 비중 축소 하시고요. 더 올라갔나 만약에 나머지 갖고 있는 게 더 올라가는 1,500원대 한 번 더 비중 축소를 하셔가지고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셔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나오시는 게 맞다. 대북주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한 번은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그때 만약에 제가 방송이면은 매수천도 한번 드리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좀 시간이 걸린다. 손절가 최소한 지폐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개성공단에 입주되어 있으면서 남북 경협주로 불리는 제형 솔루텍. 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는 문자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9718님 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저희 애청자님이시네요. 9718님. 이영재 전문가님 듬직하시네요. 좋은 의견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입고 계신 옷 너무나 예쁜 정연 앵커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3만 원에 30%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매입 손절매 시기 놓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꼭 좀 주세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3만 원대. 네, 전문가님 지금 LG 디스플레이 현재 13,90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LG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옛날에도 문의를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방금도 이제 시청자분이 손절 못 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네. 손절 못 쳐요. 왜 못 쳤냐면은 이게 그 성이 LG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신뢰가 있는 거예요. 삼성, LG 이런 거 붙으면 현대 이런 거 붙으면 맞아요. 본전치기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 여기 이제 회색으로 차트가 나오나요? 회색으로 두껍게 있는 게 뭐냐면은 매물대거든요. 이게 3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청자님 말고도 3만 원대 왕창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거래가 왕창 터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저가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 공급되고 이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가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하염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3만 원대가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3만 원대는 저는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3만 원대를 말씀을 하시면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LG자가 붙어 있으니까 최소한 본전치기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실적이 나오는데 올해도 그렇고 올해 지금 2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더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 저가 디스플레이가 횡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활에서 봐도 옛날보다 제가 이제 한참 모니터 그 PC게임 하던 그 시절보다 모니터가 싸졌어요. 그 얘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저가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경쟁력도 좀 있어요. 사실은요. 좀 옛날만큼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업황 자체가 좀 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업황 자체가 안 좋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은 반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힘드냐면은 3만 원에 사셔가지고 3만 원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3만 원 사셔서 3만 원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반등 주면은 제 생각에는 16,000원에서 17,000원대 이 매물대 인대까지는 한 번은 슈팅을 줄 수도 있다고 해요. 장이 좀 괜찮으면은 한 번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반등 터셔야 돼요. 아까 제형 솔로 때 상담들 일단 비슷한 건데 매물대에 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물대나 지지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샀어요. 근데 이게 떨어졌어요. 네. 꿈과 희망을 갖고 버티죠. 근데 다시 본절가 인기까지 왔어. 본절가에 막 1, 2%밖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고생했는데 이제 본절가가 왔구나 이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오고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저항선이 있을 때는 일단은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이고 가시는 게 맞고 반대로 지지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지라인이 때는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 샀는데 내가 수익 실현하고 갔으니까 다시 이 자리가 오면 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항 라인 왔을 때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남은 종목을 끄고 가시는 거지, 이제 꿈과 희망을 싣고 기도를 하시면서, 업황이 좋으니까 이제 우리 기술력은 아무래도 중국하고 다르지,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전량을 들고 가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되게 주식하기가 힘들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은 16,000원대에서 17,000원대 사이에서 일단은 만약 그까지 가격대가 온다, 절반 터시고요. 남은 절반은 추가 슈팅을 기대하시면서 일단 가져가 보셔야죠. LG, 사랑해요 LG 그러면서 가져가야죠. 어떡하겠어요. 저기 LG 디스플레이니까 저기 LG TV도 좀 사시고, 말로만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이제 주시니까 TV도 한번 사시고,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데 뭐 도움을 주셔야죠. 그렇게 하시면서 좀 버텨보시는 건 좋은데, 일단은 16,000원대에서는 반드시 치시는 게 맞고, 손절가는 적어도 12,000원대 전에 저점 잡아줬던 라인 12,000원대 깨면은, 예전에 이게 제가 이거 1년 전에도, 제가 1년이 뭡니까? 2년 전에도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때 회원님은 상담을 드렸는데, 그 당시가 이제 3만원대예요. 그 상담원대인데, 이 당시 제가 3만원대 상담 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가격대 깨고 내려가면 힘들다. 저항 라인, 이 지지 라인 잡아줬는데, 한 2만원대 후반 깨고 내려가면 힘들다. 깼어요. 안 파세요. 왜 안 파세요? LG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LG 그래도 좀, 오히려 더 싸니까 더 사야 될 때 아니에요? 주가 이 정도는 바닥 아니에요? 바닥이 어딨어요? 주가는 바닥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6,000원, 17,000원대는 50% 치시고, 손절가 12,000원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 주가 바닥 함부로 예측하는 거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LG 디스플레이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왔을 때 반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7979님이신데요. 저희랑 친구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7979 너무 좋은 번호네요. 자,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동양물산 비중 8.5%의 매수가 1,770원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전문가님. 네. 동양물산 지금 보니까요 동전주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동양물산 오랜만에 봤는데 어느 순간 동전주가 되어버렸네요. 이게 한때는 대북주로 엮여서 간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형 솔루텍도 나오고 했으니까 시간이 제가 조금 여유가 되면은 나중에 또 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 대북주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문자, 뭐 광고 문자나 뭐 이런 여기 뭐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숨겨진 대북주 폭발할 종목, 숨겨진 걸 찾지 말고 있는 걸 잘 찾으시면 돼요. 대북주가 수백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전에 5월 25일, 정확하게 5월 25일 때 이 선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은 대북주라고 저는 일단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5월 25일 날, 이 전날에, 이 금요일인데,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전날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그랬다가 트럼프 형님이, 안 해! 이러면서 깬 거예요. 깨고, 그 다음날 대북주가 다 떡락을 해버렸어요. 폭락했는데, 토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그 월북을 해가지고 2차 정상회담을 했던 때가 5월 25일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을 때 금요일 날 전부 개파락을 했어요. 그랬다가, 주말에 지나고 다시 악수하고 하니까 월요일날 전부 개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홀로 남은 섬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북주의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숨겨져 있는 대북주,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대북주 찾지 마시고, 대북주의 포인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몇백 종목이 레이스를 하다 보면 죽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동양물산이 지금 거의 죽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세대를 거의 받치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도 추세 라인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제형 솔루텍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00원하고 100원은 되게 달라요. 호가 가격대가 확 바뀌기 때문에 1,000원대에서 그 100원대였던 종목이 1,000원대로 올라오면 치고 가지를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종목은, 만약에 반등을 줘서 집회가 좀 되면, 지금 얼마 안 남았고 994원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1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치시고 도망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부러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거의 느낌은 지금 이런 차트는 그냥 부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옥 갈 차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도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 상승을 했다고 나오는데, 작년에도 결국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끝났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 비용을
그 연말에 턴다는 얘기예요. 연말에 턴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자꾸 적자가 누적되면 관종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부러지는 라인이 좀 강력한 라인이 갭까지 터지면서 부러지기 때문에 갭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 반등 한번 줘서 1,100원 되면 일단은 최소한 비중을 좀 터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비중이 지금 8.5%시기 때문에 많지 않으시니까 조금 반등 줬을 때 매도를 하시고 좋은 종목들로 좀 응급하시는 게 좋지 않나.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찾느냐 하면 내일 저기 오전에 제 무료 방송을 보시면 좋은 종목들로 골라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등 시 매도 가격 목표 가격은 일단 1,100원이고 만약에 960원까지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오면은 일단 눈물에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잘 하셔야 수익을 본인의 돈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동양물산은 종목 교체하시는 거 말씀하셨고요. 네. 자, 이렇게 문자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못다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문자 보내주셨는데 상담 못 도와드린 종목 AS에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신풍제약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 28일에는 콜롬비아의 파맵신 사와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올라갈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얼마 전 대규모 유상 증자와 감자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했고요.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대응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삼코입니다. 항공기 부품 관련주인데요. 지난 6월에 고점을 달리다가 현재는 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올라갈 수 있을지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 세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신풍제약부터 갈게요. 말씀 주셨던 대로 말라리아 치료제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사실 남아있는 종목인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할 수 있는 시즌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신라젠도 그렇고, 많이 좀 빠졌잖아요. HLB도 그렇고, 오늘 지금 반등을 세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세게 줄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사고 되냐고. 근데 사실은 신라젠이 지금 12,000원 이럴 텐데, 옛날에 15만원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2,050원인데, 15만원대가 있었고, 점 하한가를 3방이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이, 주식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이 테마가 도는 순간이 와요. 제약바이오가 한미약품부터 해가지고 5년 해먹었어요. 거의 5년 가까이 해먹은 것 같은데 저도 물론 전업할 때 들어가서 많이 먹었고 옵션도 많이 해서 많이 수익 들였고 이런 종목인데 지금은 사실 거의 단기 트레이딩 하는 거 외에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즌이 거의 이제 끝물에 와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들을 오래 가져가시는 건 쉽지 않으나, 그러나 다행인 건 뭐냐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진짜 제약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약바이오라 해가지고 몇백 종목이 올라왔는데, 알 수 없는 회사, 인수해가지고, 원래는 소화기 파는 회사,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 소화기 파는 회사였는데, 소화장비 팔다가 갑자기, 인수해가지고, 지분 인수해가지고, 갑자기, 오늘부터 제약주 1일, 이런 거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말라리아 치료제부터 해서, 아직 신약도 모멘텀이 좀 남아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제약바이오 중에 신풍제약 아직 들고 가면 하다.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시점에서는 의견을 드리자면 보유 의견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 한 6,600원, 좀 더 길게 잡으면 7,000원대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 대신 손절가, 전저점 깨면 일단 손절입니다. 장도 안 좋고, 모멘텀도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전저점을 깰 수도 있는데, 현재 거래량이 좀 나오면서 지켜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반등 주고, 한 6,000원대에서는 매도 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인, 센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네. 먼저 할까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중 맞고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사실 예전에 2차전지 관련주들 좋아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한때 또 2차전지가 작년에 해가지고 잘 갔거든요. 작년, 재작년도
모멘텀도 있고 또 전기차 이제 모멘텀 가면서 같이 이제 가져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사실 저도 관심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얘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내일 만약에 내일 장이 열리잖아요. 내일 장이 열리면은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매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추세선을 다 깨고 내려갔고 지금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왕창 털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뭐 모바일로 보시거나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거래량이 거의 뭐 뾰족하게 서 있는 이 봉이 있잖아요. 이게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할 때 1357구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운 게 뭐냐면은 거래량 터진 음봉에서 매도 이거거든요. 이 1357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은 꺽꺽꺽 버티고 있는데 이게 퉁 하고 떨어지기 직전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일단은 손절 치고 나중에 만약에 받아잡고 내가 판 거 갖고 더 비싸게 올라가더라도 받아잡는 거 확인하고 재진입하는 게 맞지? 지금은 일단 손절. 내일이라도 매도 치시는 게 맞지 않은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보실 종목이 이제 센코. 센코 들어가신 분들 반성하세요. 이거 제가 진짜 많이 문의 받았어요. 이게 이제 그 회사가 원래 부실했다가 자금 조달하고 M&A나 뭐 대규모 자금 조달 기대감으로 한번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공시불이행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갈 때 진짜 그 봉을 보시면 화려하게 갔잖아요. 여러분들 주식할 때 그 잘못 생각하시는 점이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 저한테 이게 제가 이런 종목 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 갈 때 저한테 몇 번씩이나 이거 문의를 주셨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그 작전주 중에 작전주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내시겠다. 이거는 이미 주식을 투자할 생각이 아니고 투기를 하실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하실 경우에는 차라리 일단 털고 한 걸음 물러나셔서 주식시장 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금 횡보를 많이 주다가 한 번 반등을 세게 줄 수 있어요. 그때는 최소한 그러니까 세력합니다 다 못 터져서 한 번 반등 주는 거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반등 줬을 땐 털고 나오셔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신풍제약과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샘코까지 못다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죠. 예. 자, 두 번의 장중 무료 방송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내일 8시 40분부터 2대1원에서 네. 무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일 코스모 신소재 파시고 들어오시면은 좋은 종목으로 모시는 걸로 하고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들 중에서 문의 있으신 종목들 궁금증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갖고 계시는 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아침 8시 40분부터 장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에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 마시고 이런 시간 빼고는 계속 1대1 마크로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상담도 드리고 종목도 드릴 거니까 종목도 분봉 가서 직접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드릴 거니까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좋은 기회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사실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니까 네가 주식 좀 하는 것 같다. 사면 수익 좀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고 확실히 드시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 8시 40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과 내일 모레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상담해 주신 이영재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 고수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혹시 진행에 의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수들의 수다 시청자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항상 작은 우산 가방에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